나무에게 뭐가 필요해? 껍질. 네, 껍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이 피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발을 대고도 중국을 가겠다는 거야. 내가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내 생애의 목표는 이 누가를 보면서 우리가 누가를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선생님을 뭐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 자, 의사라고 해요. 그죠? 병원에 의사라고 부르는데 또 의사로 써오는 것이 있어요. 의사라고 부르는 것. 무엇이 있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렇게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의사가 있고 열사가 있는데 열사와 의사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열사는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죽음으로 자신의 지도를 나타낸 사람을 열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열사가 우리나라에 누가 있죠? 유관순 열사. 네, 유관순 열사가 있고 또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은 열사를 직접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뭐 했어요? 그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정신적인 저항의 위대성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유관순과, 그래서 우리가 3.1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유관순 누나. 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거예요. 저항을 했던 거예요. 또 그 반면에 의사란 말이 있어요. 의사란 말은 뭐예요? 행동으로 한 거에서 큰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행동으로 항적을 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뭐라 그래요? 의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가 누가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 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열사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저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어디 됐어요? 지금 자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북이나 이남이나 똑같았어요. 사는 게 똑같았고 오히려 이북이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는 이북이 풍부했기 때문에 잘 살았고 이남은 어렵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이남의 의사, 이 열사들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저항으로, 또한 정신적 지조로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사는 숭고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숭고한 행동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성공한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사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 안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의사 하면은, 그래서 의사한테 여자들이 뭐예요? 뭐 하려고 그래? 시집 간다고 하잖아.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래서 의사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려면 뭐가 필요해? 열쇠가 3개가 필요해요. 열쇠가 3개가 필요해요. 그 정도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의사한테 보내려면 열쇠 3개를 가져가야 돼요. 열쇠, 나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집 열쇠, 또 자동차 열쇠, 또 무슨 열쇠? 문 열쇠. 네, 문 열쇠. 그 문이 뭐예요? 병원 문 열쇠. 그렇게 열쇠를 3개를 해줘야만이 우리 딸을 의사한테 보낸다고 할 정도로 의사가 성공한 사람은 케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열사라고 하는 것처럼 의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인데 어떻게? 병원에 있는 의사나 또 병원의 의사가 아닌 사람들, 행동으로 보여준 의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동으로 보여준 의사가 누구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행동으로 의사로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라를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곳이 거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그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라고? 발걸음을 돌려서 재촉하도록 했습니다. 어디로? 유럽으로
돌리신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바나바를 어디로? 이 아시아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셨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더 믿음이 좋은 나라, 정말 기독교계의 나라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어디로 돌렸다고요? 유럽. 그래서 유럽이 지금 세계에서 유럽이 부강한 나라, 발전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 왜?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이 유럽처럼, 어디처럼?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왜 미국이 잘 살아요? 군사력이 제일 많아요. 군사력이 제일 많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미국은 영국에서 어떻게 신대륙을 찾아서 왔는데 그 사람 누구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면 어디에 놓고 선서를 하죠? 네, 미국에는 이렇게 성경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대통령이 선서를 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유럽도 하나님 바울과 실라 보낸 것처럼 또 우리도 바나바와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우리나라 세우셨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믿음 안에서 세우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네요? 이거 손바닥만 하잖아. 그죠? 토끼 손바닥만 한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손바닥만 한데 그 손바닥도 얼마나 잘렸어? 이렇게 잘려졌어. 그래서 하나는 저기 못 사는 이북이 되고 하나는 잘 사는 뭐가 됐어요? 남한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북은 종교 탄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남은 종교 탄압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북, 우리나라 이남은 지금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종교를 탄압하고 종교인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제압을 하게 되면, 탄압을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어려워져요. 아니면은 더 부강한 나라가 돼요? 어려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탄압하지 말고 종교가 탄압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종교에 누가 지금 나와 있죠? 대표로 전광훈 목사님께서 한기총 대표이자 우리나라의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그 대표회장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대로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대로 두어서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된다. 사회주의 뭐야? 공산국가가 된다. 제가 사회복지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사회복지사 1급 따려고 이제 편입을 해서 1년 반을 했어요. 이제 한 학기만 남았는데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얼마든지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회복지를 사회주의로 만들어서 사회복지를 해야 될까? 자,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기업들이 30% 세금 내잖아요. 10% 내고 30%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30%는 기업이 갖고 70%를 뺏어오겠다는 거야.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왜 이래요? 70%를 뺏어다가 사회복지를 하자는 거야. 나 그 소리 듣고 내가 왜 사회복지를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70%를 뺏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성공했으니까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으니까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해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돼야 되고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회주의를 닮아가고 있고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정강원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또 정강원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기독교계뿐이 아니라 기독교계, 불교, 천주교, 시민단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주사파 말고 국민들이 지금 사회주의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와 또 공산주의가 만들고 있는 문재인을 내려와라 하야해라 하는 그 지금 하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을 대통령을 뽑아놓고 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느냐?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누구라고요? 국민.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뭐야?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머슴이에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청회를 가든 시청회를 가든 이 공무원들은 국민의 뭐예요? 머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서류 이거 해달라고 서류 해주는 거고 또 이거 해달라고 해주는 것이 왜 머슴. 옛날에 양반 그거 없으면 말가 전하기 엄청 편하네. 자,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그런 양반이 해달라는 대로 누가 쌍놈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국민이 해달라는 대로 누가 대통령이나 구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해야 돼. 그러는데 우리가 뽑아놓은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예요? 우리 집사님 아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유민주주의 아니면은 그냥 공산민주주의예요.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달라고 뽑아놓은 건데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끌어나가지 않고 뭘 만들어가고 있어 지금? 공산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공산당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이대로 뒀다가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공산당을 만들어가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 대통령을 뽑아내려야 되겠다. 또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이 계양구예요. 계양구청인데 계양구청장이 계양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이북 사람들 위해서만 살아. 그럼 구청장 그대로 둬야 돼요? 안 둬야 돼? 그냥 안 둬야 돼. 내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금 시국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또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천주교인들, 불교인들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명? 문재인을 하야하라. 하야하라가 뭐예요? 내려와라. 대통령에서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운동을 하고 있느냐? 첫째, 한미동맹 파기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파기. 자, 한미동맹 파기는 그 전문가들이 말에 의하면 한미동맹은 파기될지 모른다고 했으나 이미 한미동맹 파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금 돕지 않고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미국이 돕고 있어요? 안 돕고 있어요? 안 도와요. 왜? 파기됐기 때문에. 근데 한미동맹, 한미라는 건 뭐야? 한국하고 미국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와주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치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미국이 돕질 않는다는 거예요. 파괴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니네 맘대로 했지? 그래, 트럼프가 우리도 니네 안 도와줘. 니네 맘대로 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했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할 때 모아주겠다는 어떻게 서로 각서를 쓴 거예요. 근데 미국이 돕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왜? 누가 파괴시켰어? 문재인이 파괴시켰어요. 또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과 대기업 해체. 자, 3년을 이끌어가면 이 대기업은 완전히 우리나라 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야. 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저도 내고 여러분 다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국민이 다 세금을 내. 세금을 어디서 내요? 어디서 내네? 라면 하나 사 먹죠? 계란 사 먹죠? 무엇을 사 먹든 사 먹는 거에 10%를 세금으로 나가요. 그게 부가세라고 그래. 10%를 내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애기도 세금을 내. 애기는 왜 세금 내? 뭘 사 먹어? 분유를 사 먹으니까. 분유를 사 먹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세금을 통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가 내는 세금 얼마나 내겠어? 한 달에 먹어봐야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세금 내면 10만 원이에요. 그거 갖고 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어. 국회의원도 월급 줘야 되죠. 공무원 월급 줘야 되죠. 또 대통령 월급 줘야 돼. 못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기업에서 많은 세금을 내가지고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대통령도 또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대기업을 죽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대기업이 이제 자꾸 아까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삼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현대도 자꾸 나간단 말이야. 외국으로 나가면 이제 세금을 우리가 내는 세금은 10만 원밖에 안 돼. 대기업이 내는 세금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은 30% 이상을 내거든. 35%. 근데 내는데 그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움직여야 되는데 대기업이 다 나가면 누가 세금 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이 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집에서도 아들 있고 딸이 있어. 자, 딸을 돈을 벌어 갖고 와서 어떻게 10%씩 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내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주지 않으면 쌀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시장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누가 자녀가 주니까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부모가 연로가 열려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용돈을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기업이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모든 기업을 망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렵게 아주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없을 만큼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집안에 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1억을 다 뺏어가지고 다 내가 받아서 다 탕진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냥 노름으로 아니면 술로다가 이것으로 여자로 문제를 해가지고 돈을 다 탕진했어. 1억을. 그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면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억을 또 벌 수 있어요? 버는데 몇 년이 걸려? 최소한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2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거지처럼 허들이고 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민족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업 거를 다 뺏어다가 먼저 다 나눠주는 거야. 다.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노인들한테 나눠주고 모두 다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다 나눠주면 청년들이고 자녀 아이들이고 노인들이고 다 써버려. 그죠? 노인 25만 원 나오잖아요? 다 써버리고 나면은 국가에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이제 못 줘요. 어느 정도 가면 줄 돈이 없어요. 그럼 국가가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분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국가 걷어들이는 돈으로 위에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그 위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북이 그 김정은이 그 저기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국민들은 먹을 게 없잖아. 왜? 기업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지처럼 사는 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재인이 내려오고 나면 5년 동안 하고 나서 내려오면은 그때 당시 정신 차려서 해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억이라는 돈을 다 까먹었는데 그 1억을 다시 만들려면 최소한 10년, 20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도 1억을 다 까먹어서 10년, 20년 동안 벌어야 내가 1억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처럼 이 나라도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기업을 해체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세 번째, 안보 해체. 제가 고성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 고성에 갔고 그쪽에 그 춘천, 홍천 그쪽에 갔는데 이북이 넘어오면 너무 군사력으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더 못 넘어오게 하는
너 하는 그런 철조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다 보니까 몇 개는 다 어떻게 했어요? 부석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파주 쪽은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북이 쳐들어왔을 때 탱크가 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로다가 또 핵으로다가 쏘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퇴치할 거 아니에요. 뺏을 거 아니야. 그러려면 전차로 나오든 무엇인가로 내려와야 되잖아. 차로다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못 내려오게 막는 그 만들어 설정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해체시켰어요. 다 해체시키고 지금 저기 광안리에서 뭐가 나타났죠? 이북 사람들이 총과 칼에 총 같은 걸 들고 그 군복을 입고 다 해변을 거닐어도 누구 하나 경찰이 아니면 군대에서 그것을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그게 예행연수라고 하고 가짜를 했는데도 신고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국민만 신고하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안보가 우리가 안보를 다 해체시켜서 이북에서 넘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도둑이 들어서 칼각도 총각도 들어와서 너 내놔 해서 안 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 또 원전폐기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전기를 만들고 공사 업체들의 모든 전기를 쓰는 곳인데 그 원전을 폐기했어요. 그리고 이 원전만 가지고 우리나라는 몇 조, 수십 조를 우리가 그냥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폐기해서 돈을 벌 수가 없고 이제 우리 여름 되면 갈수록 뭐 모자라요? 전기가 모자라요. 전기가 모자라서 업체 같은 데는 전기를 많이 못 틀잖아요. 왜? 원전을 폐기했기 때문에. 또 하나 4대강보 해체. 자, 4대강보가 뭐냐면 금강 4대 강이잖아요. 큰 강에다가 큰 강을 막아놨어요. 누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강을 막는 그거를 언제 하려고 했냐면 김대중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대중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80조가 필요했대. 그래서 80조가 필요하니까 건설비가 필요하니까 그 80조를 하면 되는데 그 80조를 어디다 갖다 줘서 이북에 돈 갖다 주느라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때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때 하려고 하니까는 몇 조가 필요해? 또 50조가 필요했어요. 이제 내려간 거야 조금. 그 내려가서 50조를 하는데 50조가 또 없어. 왜? 노무현도 이북에 퍼졌거든요. 이북에 돈을 퍼주는데 돈이 없어 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했어? 이명박은 건설회사 사장이었잖아요. 건설회사 사장이 뭐가 된 거야? 저기가 된 거예요. 시장이 된 거예요. 서울시장이. 그래서 건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랬어요? 22조를 들여서 이 4대강을 댐을 다 만들었어요. 왜 막느냐? 홍수가 되면 이거를 막아놓으니까 갑자기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 홍수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가지고 홍수도 막고 그 다음에 뭐도 막았어요? 이 가뭄도 막은 거야. 그거를 막아놨다가 가물었을 때 물을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를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 4대강 보호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헐죄는 거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한 지가 몇 년 됐죠? 4년에 한 8년, 7년, 8년, 10년 정도 거야. 우리가 이명박이 하고부터 5년 이상, 5년, 7년, 5년 동안 보면 우리나라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었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 전에는 매일 비만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어디가 떠내려가고 그런 게 우리나라 뭐도 떠내려갔죠? 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무너지고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보를 만들어 놓은 이후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마가 져도 어디에 홍수 나서 사람이 죽었네, 차가 떠내려가네, 그런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래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데도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 해체하자. 그래서 지금 하나를 해체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쪽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얼마의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대법원은 지금 저기 중에 고소 중이에요.
또 다섯째는 여섯째는 뭐냐? 국제 외교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왕따 됐어요. 자, 우리가 국내가 있고 국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제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선전하고 다니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협약을 하고 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가 먹고 살지. 수출을 안 하면 농사를 져가지고 갖다 팔아야지 내가 먹고 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팔아야 먹고 살. 쌀도 팔아야 먹고 살고 야채도 팔아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 근데 팔지 않으면 나는 내가 버는 거 가지고 저기 농사진 거 가지고 옷도 못 사, 아무도 못 사 있는 거야. 물론 먹고 죽기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농사를 짓든 일을 하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먹고 살면은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왜? 만든 것을 수출을 해야 돼. 외국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그 수출하는 것으로 돈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 잘 사는 나라가 왜 됐느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현대에서 또 SK에서 여러 나라의 저기 업체들이 수출을 해서 그걸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 잘 산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문재인이 나가서 외국에 나가면 뭐하고 다녀요? 김정은 좀 살려달라. 김정은이 좀 살려달라. 김정은이 좀 살려달라. 김정은 북한에 있는 어려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대변인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이상하네. 아니 한국에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업체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안 하고 뭘만 해? 이북에 있는 김정은만 살리려고 얘기만 하네. 그러니까 전부 다 왕따를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수출이 돼야 안 돼요. 수출이 거의 다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안 하면 어려운 나라가 되잖아. 우리가 농사를 져서 팔지 않으면 우리 집은 맨날 거지로 사는 거야.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왕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거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문재인이 주사파라는 거야. 주사파가 뭐예요? 주사파가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 그 3대 세속하는 그 사람들을 신봉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파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주사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국가가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만해라. 하야 하라는 거야. 대통령 그만해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곱 가지 가지고 서명을 하지만 70가지 최대까지 넘어요. 지금 넘어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나서야 돼. 자, 아베가 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누구한테는 국민 보고 하래. 국민 보고 업체 보고 하라고. 업체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벌써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모든 물건을 텔레비전 못 만들고 핸드폰도 다 못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 그러니까 못 만들게 갔는데 달라 그랬더니 일본에서 안 주겠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수출을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수출이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건을 만들어야 팔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아베가 시킨 거야. 아베가 시켰으니까 왜? 우리나라 뭐 때문에? 일본한테 계속 문재인이 울거먹으려고 하니까. 뭐로다가 울거먹는 거예요? 두 가지 있잖아요. 여자, 또 군용. 저기 강제 군용 갔잖아요. 강제징용. 강제로 징용 간 거에 대해서 돈 내놔라. 또 여자들 어떻게 했다 그랬지? 그 여자가 하는 거 뭐라 했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위안부. 그 군인들이 우리 저기 아가씨들 여자들을 여기 나와가지고 37년 동안 완전히 이 여자 저 여자 다 해가지고 위안부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10몇 년 동안 36년 동안 살면서 그 군인들이 자기 부인은 다 일본에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자들 다 건드렸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가서 있었죠? 베트남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들 건드렸을까 안 건드렸을까? 엄청 많이 건드렸어요. 엄청 많이. 우리나라 월남 간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거기 가면요 한 마을초는 다 한국 엄마는 거기 베트남 사람이고 아들은 자녀들은 다 한국인이래요. 아버지는 여기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해놓고 왔어. 그럼 우리는 월남에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월남에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래? 안 해달라고 그래. 10원도 해주지도 않았고 10원도 해달라고 소리 안 해요. 당연한 걸로 알아. 그럼 우리나라는 월남 가서 그렇게 해놓고 일본 애들이 여기 와서 한 거는 월남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근데 그거는 돈 달라 물건 묻잖아. 그러니까 계속 김대중 때 해줬죠. 또 해줬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해줬어.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 끝냈어. 근데 그거를 모형화시키고 다시 돈 내놔라. 자, 약속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것을 파기시키고 다시 돈 내놔라. 그러면 그게 거기서 가만히 있을 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그럼 가서 해결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다. 다시 하기로 해서 이렇게 무마시켜야 되는데 누구 보고 하라 그래? 국민 보고 업체 보고 하라 그래. 이재용 하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국민 보고 뭐 하라 그래? 불매운동 하는 거예요. 불매운동. 자, 우리나라에 일본 제품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모든 제품에 일본 게 다 들어갔어요. 불매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하고 화해를 해서 대통령이 가서 화해를 해가지고 우리 잘해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안 하고 국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재인의 친여예요? 우리가 문재인의 뭐 저기냐고 국민을 이용해가지고 뭐 해라? 뭐 해라고요? 불매운동 일으켜.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이 아이들이 뭐 국민 저기 일찍 거 뭐 들어갔네, 소스 들어갔네, 뭐 들어갔네 안 먹어. 근데 카메라는 소니 거 써. 차는 또 일제 거 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은 비싼 거는 다 일제 거 좋다고 쓰면서 먹는 거 가지고 불매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더 적이 돼요? 적이 안 돼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다. 빨리 내려와라. 근데 젊은 애들은 몰라. 그게 문재인이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이 내용 퍼퓰리즘을 하잖아. 그냥 뭐 좋게 좋게 한다고 퍼퓰리즘을 하는데 또 KBS, MBC, SBS 세 군데서는 문재인이 하는 대로만 했잖아. 안 하면 방송국을 어떻게 저지시키니까 오늘까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모든 교회가 오늘부터 모든 교회들이 이거를 하야 되는 이유 7가지를 다 이제 얘기해서 우리나라 더 이상 공산국가 만들면 안 된다. 문재인이 앞으로 3년 더 하면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1억에서 다 까먹었어. 근데 그거마저도 아예 그냥 없게 하면 우리나라 거지 나라 되니까 우리나라 살 수 없는 나라, 저 아프리카보다 더 힘든 나라가 되니까 빨리 내려와서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 살리자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대통령도 아니죠. 문재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밑바닥이에요. 아프리카보다 더 심한 나라가 돼요. 왜? 지금 우리 의료보험공단에 만들어놓은 돈 있죠? 공단? 뭐 연금 가지고 다 써먹잖아요. 자, 연금은 뭐예요? 우리가 연금을 들은 거야. 들어서 나중에 노후에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연금보험이란 말이야. 노후에 우리에게 돌려줄 돈이야. 그래서 노후에 돈을 안 벌 때, 직장 그만두고 안 벌었을 때 연금을 다 들었을 때 그 연금을 받아서 쓰는 거야. 근데 그 연금을 가지고 다 국가에 써버리면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우리는 되잖아. 젊은 아이들이 직장 다니는 연금 다 붙잖아요. 그 연금을 다 써버리면 이제 우리 집안에 있는 1억도 다 날아갔는데 이 나라에 있는 그 연금 몇 조 그것도 다 써버리면 이 젊은 애들이 부어놓은 연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노인 돼서 연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돈이 없어.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젊은 애들이 알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서명운동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하는 서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을 교회가 해야 돼. 왜? 교회가 부담이 그래. 교회가 엄마 왜 정치에 껴들어? 정치에 껴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정치에 껴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냐면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정치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끼어들어야 돼요. 교회가 끼어들어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살리자, 우리 민족을 살리자는 의미로다 지금 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저는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살 인생. 죽으면 끝이야, 그냥. 얼마 동안 갖고 있는 거 먹고 죽으면 끝인데, 내 자녀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내 자녀들,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공산국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산국가가 되면, 우리 장로님 아는 장로님이 딸마다 그래. 뭐 거기 잘 살대.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 테니까 비행기값 끊어가지고 이북 가라고 줄 테니까 이북 가 살아오래. 왜 와서 하니? 아니 이북이 좋으면 가 살면 되지. 문재인이도 더블당도 좋으면 거가 살면 거예요. 맞죠? 우리는 한국까지 살 테니까 가서 살아라. 안 가. 지네는 안 가겠대. 왜? 거기 어려우니까. 이북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퍼준대요. 퍼주는 것도 이북에 있는 백성들에서 퍼주면 우리는 100% 환영해요. 모든 교회들이 이북에 있는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퍼주는 것도 100% 환영하는데 그렇게 안 퍼주고 그 돈으로 주니까 뭐를 해? 지금 핵 만드는 데 사용하잖아. 그리고 걔네들 자살하는 애들 몸에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은 퍼주면 안 된다. 그 핵을 없앨 때까지는 우리는 주지 말아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출하지 말아라. 또 이북에서 나오는 것, 석탄이니 뭐니 모든 것을 팔아주지 말아라. 지금 미국에서 전 유엔에서 지금 제재하고 있어요. 왜? 이북이 핵을 버릴 때까지 하겠다. 그 제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참을 문재인이 안 하고 뒤로 자꾸 주잖아. 석유도 주고 뭐도 주고 석탄도 팔아주고 뭐 해주고 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민족이 죽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생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 사는 길이에요. 아멘? 우리 자녀가 잘 살고 우리 민족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우리 가족이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고 따라가면은 우리 민족도 죽고 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내 자녀도 죽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다. 지금 못 느끼지만 많이 느끼잖아요. 청년들이 일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겠다는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사랑의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